네, 이번 저널 클럽은 서울대 김희민님께서 How to Reduce the Crosstalk in Superconducting Circuits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김희민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소속이시고 김은정 교수님 실에서 인턴으로 계십니다. 초전도 양자 화로 및 양자 광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희민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혹시 잘 들릴까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널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동원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초전도 양자 회로를 다루는 연구실의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자과학을 주제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그런 초전도 양자 회로에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주제로 저널 클럽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들 관심사가 다양하실 것 같은데, 음, 초전도 양자 회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뭔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을 어떻게 줄이는지 설명을 하려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초전도 양자회로에는 이런 신호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신호를 써줬을 때 그 선에서 새지 않고 잘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 선에서 신호가 진행되는 방식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즉, 어, 이제 마이크로파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자기 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신호선을 주위로 이런 H 필드와 E 필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호선이 있고 여기 신호선이 있다고 할 때 그 둘 사이에 이런 H 필드가 같이 감기거나 이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들어가는 구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커플링이 생긴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원치 않는 커플링이 생기는 경우에 이쪽 선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이제 옆쪽으로 신호가 샌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초전도 양자 회로에서는 이제 이러한 크로스톡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크로스톡에 의해서 이쪽으로 새는 거에 대한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한 크로스톡 로버스트 펄스를 쏴주는 방식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려면 시스템 사이즈가 커질 때 이런 걸 모두 다 고려를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단에서 이런 크로스톡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그 크로스톡의 물리적 이제 근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좀 정량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이전까지 좀 크로스톡에 대해서 알려진 바로는 PCB, 그러니까 그 칩을 둘러싼 그 프린티드 서킷 보드에서 크로스톡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 이제 그 PCB와 칩을 연결해주는 와이어 본드 사이에서 그런 커플링이 발생을 해서 크로스톡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소스가 어떤 상황에서 도미넌트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는 것을
목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두 개의 도미넌트 소스가 이제 저희가 신호를 주는 드라이브 라인이 큐비트, 원하지 않는 큐비트의 근처에 있을 때 생기는 커플링 또는 이제 드라이브 라인이 이제 큐빗과 큐빗을 연결하는 커플러를 에어 브릿지라는 구조를 통해서 넘어갈 때 생기는 그런 커플링을 도미넌트한 소스로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의 채널로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드라이브 라인이 있고 이런 큐빗이 있을 때 이 드라이브 라인은 다른 여기 있는 어떤 큐빗을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원치 않는 큐빗과 커플링이 생겨서 크로스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라이브 라인이 있고 이제 큐빗과 큐빗을 연결하는 이제 커플러가 있을 때 그 2D 구조기 때문에 이 두 선이 이제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어떤 에어브리지라는 3차원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제 에어브리지와 이 커플러 사이의 커플링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옆에는 그 PCB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양자 회로가 들어있는 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이를 보통 이제 와이어 본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신호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어떤 정상파 모드 같은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드들 사이에 이제 커플링이 발생을 해서 이 와이어본드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새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논문에서는 세컨더리 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A와 B의 이제 솔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요소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이라고 하면 이제 신호선 두 개가 있을 때 CPW라고 부르는 데요. 이제 신호선을 이제 코플레이너 웨이브 가이드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들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도 당연히 필드가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크로스톡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이 신호선의 두께에 비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무시가 가능하다고 다른 소스들에 비해서 무시 가능한 크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 크로스톡을 좀 정량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량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이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드라이브 라인이 있고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인과 이제 우리가 구동하기 원하는 타겟 큐빗이 있을 때 그 사이의 커플링을 감마 JJ라고 쓸 수가 있고 이제 원치 않는 크로스 커프된 큐빗 QK가 있다고 하면 그 둘 사이의 커플링을 감마 KJ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의 정의는 그 커플링 상수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을 얘네들이 구동되는 라비 프리퀀시의 기준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 프리퀀시의 제곱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커플링 텀이 있을 때 해밀토니안의 텀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라비 프리퀀시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라인으로 어떤 이제 그 0과 1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라비 구동을 해줬을 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그 퍼스트 듀레이션, 그러니까 원하는 이제 앰플리튜드를 조정을 해놓으면 퍼스트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런 진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원치 않는 큐빗에서도 비슷한 그 진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X축을 보면은 확실히 여기가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걸 토대로 이 이 구동이 정확하게는 그 exponentially damped sinusoidal oscillation을 띠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큐빗이 당연히 T1 타임 같은 게 존재를 해서 디케이를 조금씩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약간 디케이를 하는 그 사인 진동에 이제 이 측정 값을 핏을 해주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 라비 레이스를 그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출한 라비 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이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를 보고 그걸로 이제 이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을 정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페이퍼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proximity induced crosstalk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음, 이제 가까이 있어서 발생하는 크로스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실험적인 스키마틱 또는 이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드라이브 라인이 있고요. 이제 이 드라이브 라인이 타겟 큐빗을 구동을 시키려는 건데 그 원치 않는 큐빗이 이제 거리 D를 두고 크로스 커플 큐빗이 여기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측정하기 위해서 컨벤셔널하게 존재하는 뭐 초록색의 플럭스 라인, 빨간색 리다우 레즈네이터, 파란색의 펄셀 필터, 그리고 보라색의 피드 라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이 거리 D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그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 이 프록시미티 인듀스 크로스톡의 메커니즘 두 개로 이제 다이렉트한 캐패시티브 커플링이 있음을 우선 밝혔고 그게 가장 좀 직관적이죠. 이 드라이브 라인과 이 큐빗과 어떤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이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이 존재를 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이 발생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약간은 비직관적일 수 있는데 어떤 패키지 볼륨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필드와 커플링이 되면서 크로스톡이 발생하는 그런 인다이렉트 커플링 메커니즘도 있다고 이제 페이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한 캐패시티브 커플링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금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그냥 드라이브 라인과 큐빗과의 어떤 그 캐패시터로 연결된 그런 꼴이라고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인의 끝은 거의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볼티지 안티 노드가 되게 됩니다. 볼티지 안티 노드가 돼서 다음과 같은 이제 전압 분포를 가지게 되고요. 이 드라이브 라인이. 그래서 그 각 부분의 전압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피니시멀한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 점과 이제 큐빗과의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이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 큐빗과 드라이브 라인과의 에펙티브한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각 점의 이제 단위 길이당 캐패시턴스와 이제 그 볼티지의 값을 결정하는 이 코사인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에펙티브 캐패시턴스가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가 라비 프리퀀시의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라비 프리퀀시가 그 드라이브 라인과 큐빗 사이의 어떤 캐패시턴스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이 드라이브 라인과 이 큐빗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겟 큐빗 사이에 이제 캐패시턴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드라이브 라인과 원치 않는 큐빗, 크로스 커플 큐빗의 에펙티브한 그 캐패시턴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둘 사이의 비율이 이제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의 그 루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패키지 볼륨을 통한 인다이렉트 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우선 패키지 볼륨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초전도 양자회로 칩은 이제 여기 이 네모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PCB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이제 패키징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잘 패키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박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박스에 어, 그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모드와의 커플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구멍을 뚫어놓게 되는데요. 이 칩 윗부분에. 근데 그 구멍을 뚫어놓게 될 때 그 이제 3D 캐비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어떤 스퍼리어스한 박스 모드들이 살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장 이제 로어스트 익사이테이션이 이 부분이 노드가 되고 이 부분이 노드가 돼서 이 길이가 이제 반파장이 되는 그런 익사이테이션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박스 모드들이 패키지 안에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필드와 이제 드라이브 라인에 들어오는 필드 사이에 이제 커플링이 발생을 해서 큐빗과의 이제 원치 않는 크로스톡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페이퍼에서는 RF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이제 박스 모드의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왜냐하면은 프리퀀시가 잘 맞아야 이제 커플링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공명을 해서 근데 이제 10.2GHz가 가장 낮은 박스 모드가 됩니다. 근데 큐빗의 프리퀀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에서 6GHz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오프 레소넌트한 커플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소가 꽤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커플링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가 들어올 때 어, 이 샘플의 바운더리에서 어떤 신호가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0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즉 이 전류의 크기에 비례를 해서 이 패키지 볼륨에 의한 커플링의 크기가 대략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이 커플링은 인덕티브한 커플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인덕티브한 커플링이라는 뜻은 이제 전류를 통해서 매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여기서 자세하게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의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전하량의 비율이 됩니다. 여기 드라이브가 들어올 때 그 필드에 의해서 여기 어떤 점들에 이제 전하가 유도가 되게 되고 그 유도가 되는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QT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큐빗에 유도된 전하량, 이제 QC의 경우에는 어, 그 크로스 커플된 원치 않는 큐빗에 유도된 전하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뒤에 붙는 사인 팩터의 경우에는 그 이제 방금 이 바운더리 부분에서의 전류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볼티지와는 반대로 이제 사인 팩터가 붙는 크기를 전류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사인 KL이라는 팩터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큐빗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찰지 덴시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하얀색 점선 내부에 이 찰지 덴시티를 적분을 해줌으로써 총 전하량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큐빗에 유도된 전하량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패키지 인듀스드 크로스톡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도 굉장히 어, 잘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용을 한 방식은 이제 shorted bonding 패드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런 구조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드라이브 라인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라인은 없지만 이제 이 패드를 이 그라운드 플레인에 숄트를 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신호를 넣어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드라이브 라인이 실제로 있을 때는 그 드라이브 라인과 큐빗과의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이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에 의해서만 크로스톡이 발생을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지금 1165 마이크론으로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어, 그 크로스 드라이브 레시오가 다음과 같이 이제 메저먼트가 나타났고 이제 이 선이 그 모델에 따른 프리딕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이 드라이브 레시오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이나 거의 경향성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이 모델이 밸리드함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방금 봤는데 이제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실제 결과를 잘 설명하느냐를 이제 이 리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진행한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선이 그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소스를 의한 그러니까 그 이론을 계산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D가 작을 때는 그러니까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이 클 때는 이제 거의 그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D가 좀 커진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팩터를 더해준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이런 플롯을 그려본 것인데 이제 이 검정색 부분이 이제 카패시턴스 커플링에 의한 이제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흰색 부분이 그 나머지 패키지 인듀스드 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두 개의 합은 실제 메저먼트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캐패시티브 커플링인데 이제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서 캐패시티브 커플링은 많이 작아지게 되고 실제 메저먼트와의 그 차이를 이제 패키지 미디에이트 커플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다음으로 다룬 이제 모델은 crossover induced crosstalk입니다. 이제 큐빗 사이에 이제 커플러가 있을 때 그 커플러를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커플러가 이제 드라이브 라인을 이렇게 에어 브릿지를 이용해서 넘어갈 때 그때 나타나는 이제 크로스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자 한 것인데요. 이제 에어 브릿지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큐빗을 커플링 시켜주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그 둘과 이제 드라이브 라인이 이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드라이브 라인을 넘겨주는 어떤 에어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어, 그 두 개의 이제 커플링 선을 이제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에어 브릿지와 이제 이 드라이브 라인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 페이퍼에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바꿔본 요소는 이 에어 브릿지와 이제 드라이브 선 사이에 이제 캐패시턴스 값을 이제 이 두께를 바꿔줌으로써 실험적으로 조절을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커플러 성분과 이제 큐비트와의 이제 커플링 캐패시턴스 여기서 CC, 큐빗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 값을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한 이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자세히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에어브리지의 이제 볼티지가 이제 V 크로스라고 주어지고 이제 이 성분들이 그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커플러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플러의 끝부분과 이제 큐빗과 어떤 캐패시턴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라운드로 가는 어떤 캐패시턴스가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된 지점으로부터 어떤 LCL만큼 더 가서 타겟 큐빗과 이제 어떤 캐패시턴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떤 그냥 그 정상파 모드에 의해서 그 코사인만 곱해진 것으로 대체를 시켜주고 이제 이 부분을 웨이브랭스에 비해서 여기서 진행하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의 웨이브랭스에 비해서 훨씬 짧은 요소로 생각을 해서 이런 등가 캐패시턴스로 네,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V 크로스와 그러니까 그 에어브리지의 볼티지죠. 그 커플러와 큐빗의 이제 끝단에서의 볼티지 VC를 이제 여기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캐패시턴스와 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V 크로스와 VT 사이의 관계는 그냥 코사인 어떤 KLCL이 붙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큐빗 라비 레이시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비율을 구하면 어, 이 이론을 통해서 이 럼드 엘리먼트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히 이론적으로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를 묘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이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도 아까와 거의 유사한 플롯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이 두 크로스오버 효과와 여기서 드라이브 라인과 이제 원치 않는 큐빅 사이 거리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프록시미티 효과도 고려를 해줘야 돼서 그 둘 효과를 모두 고려를 해줬을 때 실제 메저먼트와 굉장히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성분이 좀 더 도미네이트 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그 확장을 시켜본 건데요. 이 네 개의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개의 메저먼트, 실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값이고, 이 선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점선이 그 패키지 인듀스드 커플링이고, 이제 실선이 캐패시티브 커플링인데, 그래서 디스턴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캐패시티브 커플링이 도미넌트 했다가 이제 대략 2000 마이크론보다 드라이브 라인과 큐빗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패키지 미디에이티드 크로스톡이 도미네이트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 거리를 늘린다고 이 선처럼 빠르게 이제 크로스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패키지 미디에이트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딜을 많이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서프레스 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대안이 이제 디퍼런셜 큐빗을 이용하거나 인터칩 메탈릭 범프 또는 TSV라는 구조를 이용을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 인듀스드 크로스톡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또 진행을 한 것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브리지와 여기 드라이브 라인의 두께를 바꿔가면서 이 둘 사이에 캐패시턴스를 바꿔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 경우에는 크로스 캐패시턴스가 줄어들면 훨씬 급격하게 이제 크로스 드라이브 레이시오를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제 여기서 reduced dimension이라고 하는데 이 두께를 충분히 축소시켜주면 크로스톡을 최대한 이제 완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CPW, 그러니까 이제 라인들의 길이를 잘 조절을 해서 이제 proximity induced crosstalk과 이제 crossover induced crosstalk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또 이제 그 커플러가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이제 큐빗들 사이에 프리퀀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에 의한 에러도 잘 서프레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끝마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체계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리를 한 페이퍼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드라이브 라인과 큐빗이 충분히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캐패시티브한 커플링과 패키지 모드를 통한 인덕티브한 커플링이 이제 굉장히 도미넌트한 마이크로웨이브 크로스톡의 소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브 라인과 커플러 사이에 크로스오버가 있을 때도 크로스톡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소스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큰 스케일의 크로스톡을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피처 스터디는 그 나머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이어 오더 크로스톡 채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정확하게 물리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페이퍼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저널 클럽 제 준비된 발표고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셨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저널 클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들려주신 김희민 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널 클럽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